자, 오늘 할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걸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완벽하게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객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냥 그 대상 자체에 뒤에 객체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객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앞에 했던 것 중에 document.write 요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얘는 정확하게는 이름이 설명이 문서 객체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런 기능입니다. 요거 앞에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 점도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요 앞에 있는 요거 document.write 하면 도큐멘트는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요 사용자 화면에 보이는 요 앞에 이거 있죠? HTML 포함이 이제 문서 객체라고 해요. HTML. 그걸 일반적으로 문서 객체라고 해요. HTML에다가 .write 해서 write 안에 있는 데이터를 HTML에 쓴다 이 말입니다. 요걸 정확한 이름을 도큐멘트 문서 객체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alert는 얘도 출력이죠. 얘는 정확하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윈도우 alert예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는 다 앞에 해당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점 함수, 객체.점 속성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alert는 윈도우가 앞에 붙는데 윈도우에 해당되는 것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윈도우는 뭐? 윈도우 객체는 이 브라우저 자체를 윈도우 객체라 해요. 브라우저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게 그러면 브라우저 자체가 타이틀도 있고 브라우저 자체에는 여기 URL도 있고 이런 거를 윈도우라는 객체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윈도우 객체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썼던 프롬프트 얘도 윈도우 객체 앞에 윈도우가 붙어 있어요. 원래는 생략 어떻게 컨펌 이런 놈들 다 함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윈도우 객체에 있는 함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윈도우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저께 배열할 때 배열명 .length가 있었죠. length. 요거는 가로 열고 닫기가 있어서 제가 함수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요거는 가로 열고 닫기 없어서 속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배열 객체의 어떤 속성입니다. 배열도 그냥 배열을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객체를 붙여요.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실제로는 객체 단위로 구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뭐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정보. 그 다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진행합니다. 그게 묶여져 있다 이 말이요. 동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책에는 우리가 모든 책마다 다 예시로 든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자동차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그걸 일반적으로 프로퍼티라 해요. 프로퍼티. 데이터. 속성. 뭐냐면 해당 자동차가 어떤 회사의 자동차인지 모델명도 다르고 그렇죠? 모델명도 있고 색상, 배기량, 기타 뭐 블랙박스, 타이어 제조회사,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내가 프로그램 한다 치면 그 다음에 자동차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메서드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앞에 함수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객체에서는 메서드라고 해요. 메서드. 그 동작이 자동차가 뭐 시동을 걸면 움직이고 그 다음 멈추고 멈춘 기능을 누르면 멈추고 그 다음 주차도 하고 그 다음 속도도 높이고 브레이크도 걸고 그런 동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물들이.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그렇고 다른 예를 들면 만약에 학사 관리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학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학생의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학생은 어떤 정보가 있냐?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기타 등등등. 응?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에는 교수가 있을 거죠. 교수도 뭐 교직원 번호, 직원 번호, 응? 직원 코드가 있을 거고, 이름이 있을 거고, 교수도 연락처가 있고, 그 다음 전공이 있을 거고,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내가 학사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치면 그럼 학사관리 시스템에서는 학생을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 수강 신청하고 그렇죠. 그 다음 뭐 출석하고 그죠. 그런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요걸 프로퍼티 속성이라 하고 등록, 신청, 출석, 뭐 계약 처리, 주택 처리, 제적 처리, 기타 등등 기능을 뭐라 하냐면 메서드를 합니다. 메서드, 동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동작을 딱 포함해서 하나로 묶는 거를 객체를 합니다. 실제로 치면 뭐랑 비슷하냐면 객체는 우리가 앞에 데이터가 여러 개는 배열이죠. 데이터 여러 개. 배열. 그죠? 그거와 배열이 뭔가를 해야 될 함수 합쳐져서 얘를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어려워요. 그 문제를 풀어봐야지. 실제로 해보면 쉬운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프로그램 만드는데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드는데 뭐가 딱 하나만 있진 않죠. 누구? 홍길동. 예, 홍길동 이 점수 있어. 이순시. 원장님이 홍길동 이순시 쓰지 마라 했는데 꼰대 같다고. 다른 거 쓰라 했는데 자꾸 홍길동이 저기 어디 유튜브에 이름이 제 이름은 유튜브에 신사임당이고 나이래 저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 캐릭터명이 신사임당이고 원장님의 율곡 그 뭐라 돼 있어. 그래갖고 처음에 힘듭니다. 네, 어쨌든 손흥민이 왜 손흥민도 또 조금 옛날 사람이야 이제 요즘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야 학생 정보, 학생 이름 있고 뭐 있죠. 그럼 성적 처리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의 기본 정보와 성적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얘를 만약에 배열이 잡아넣었어요. 배열도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에 또 2차원 배열이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 잡아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얘를 뭐 할 거냐면 성적 처리만 이렇게 탁 놔두고 끝이 아니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얘를 뭘 하죠? 성적을 처리를 해야 되죠. 뭘 보통 기능이 그러면 이 성적 처리할 때 얘가 데이터는 이렇고 이걸 프로퍼티라 한다 이 말. 프로퍼티 이 용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얘 프로퍼티. 프로퍼티는 이름 그 다음 점수 그 다음 메소드는 어떤 동작을 하냐. 뭐가 합계 구하기 그죠? 합계 구하기 또 평균 구하기 뭐 이런 메소드가 있죠. 이것도 합계 구하는 것도 학생별로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학생별로 홍길동의 합계, 홍길동의 평균 그렇죠. 학생별 평균도 그냥 이거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과목별 평균 뭐 등수 구하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동작이 필요하다 이 말. 전체 학사 처리하는 프로그램 만들려면 그럼 얘네들은 속성도 있고 그 다음 각각의 메소드도 있고 그렇죠. 메소드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는 걸 객체라 한다. 이 말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걸. 따로따로 처리 안 하고 그러면 객체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잘 보세요. 데이터는 사람마다 각각 성적과 이름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 메소드 보세요. 메소드. 학생별로 학계 구하는 메소드가 사람마다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만드는 기능을 어떤 사람은 학계를 뭐 국어 영어 2개만 가지고 구하고 어떤 사람은 학계를 3개 다 이렇게 않죠. 동일하게 해당 데이터를 주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한다 이 말. 동작이 동일하게 뭐 데이터만 다를 뿐. 응? 그러면 만약에 객체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배열도 없고 객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거 변수에 하나하나 다 저장하고 얘도 변수에 하나하나 변수가 몇 개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가지고 와서 메서드가 없다고 치면 학생별로 학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 또 뭐 구하기, 또 이수신 학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뭐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함수는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함수에는 얘를 몇 개 변수로 두면은 함수 고칠 3번만 하면 되죠. 함수 선언하고 함수 고칠 3번만 하고. 근데 얘의 메서드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 프로퍼티 성적 데이터와 연관이 있다. 이 말. 이걸 묶어서 세트로 들고 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세트화 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가 얘네들의 문서 객체를 보면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반적으로 객체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냐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화면에다가 뭔가 기능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와 관련된 객체, 자주 쓰는 객체라든지 객체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메서드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쓸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그러면 뭐가 document.write나 이 alert는 우리가 할 때마다 맨날 확인해서 쓰죠. 코드 만들 때마다 씁니다. 응? 그렇죠? 왜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든지 내가 뭔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요걸 쓰든지 맨날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주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쓰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에 어떤 메소드 또는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제 찾아보면 된다고.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찾아보는데 그 대신에 그 객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객체의 구조가. 그러면 자 생김새가 객체를 우리가 그러면 앞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객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통 내장 객체라 한다. 내장 객체.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객체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방금 전에 했던 앞에 도큐먼트로 시작하는 거. 도큐먼트로 시작하는 게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이 윈도우. 얘는 HTML과 관련된 거. 요거는 HTML 범위를 넘어서 브라우저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와. 그래서 그걸 찾아 쓰면 되는데 구조를 한번 보겠다. 이 말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객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 개 딱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객체는 생김새가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앞에 우리가 함수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야 자바도 똑같아요. 자바는 완벽하게 객체 지향 언어. 자바는 객체를 안 쓰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자체가 그냥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개념을 조금 잡아놔야 돼요. 자, 문법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하나 예제를 테스트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 배열, 함수랑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펑션 하면 우리가 앞에 어저께 배웠을 때 펑션이 그냥 함수였죠. 자, 객체를 구성하기 위한 함수는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서 객체 생성자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생성자 함수예요. 생성자 함수. 그럼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매개 변수가 다 있었어. 없는 함수도 있었지만
매개 변수 필요한 함수도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매개 변수를 나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인 요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 그 다음에 각각 해당 객체를 구성할 때의 속성들은 앞에 뭐가 하나 붙죠. 얘는 문법 구조가 문법 규칙이 그래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this 점 속성 그 다음 this 점 속성 하면 함수 객체를 구성할 때의 어떤 데이터들은 다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성적 처리할 때에 필요한 거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렇죠? 그게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객체는 만약에 내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들 거면 있죠?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 그게 메서드에 해당된다. 이 말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this 점 method equal 해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를 this 점 method equal 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우선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구조가 태그가 거기가 아니네. 여기가 우선 주석 처리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석 처리 해보고 얘를 보고 이제 하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한 두 번만 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필요한 속성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성은 이름을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4개만 이제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칠게요. 성적 처리. 그 다음 메서드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 요거 2개만 하겠습니다. 합계 구하기 그러면 생김새가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름을 짓겠습니다. 저는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짓게요. 펑션 이름을 성적 처리니까 스코어라고 짓겠습니다. SCORE 뭐 성적 처리 이렇게 자 우선 매개 변수는 두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성적 처리니까 생성자 함수 이름을 스코어로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우리가 속성이가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죠? 그러면 여기에 매개 변수, 우리가 함수 만들듯이 매개 변수를 나열하면 됩니다. name, 그죠? 국어 점수, 그 다음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되겠지. 구조가 이렇게 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매개 변수를 나열하고 해당 속성 이꼴 매개 변수, 속성 이꼴 매개 변수를 했네요. 매개 변수 얘는 나중에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 쓰듯이 홍길동 이순신 이렇게 임수값으로 받을 거예요. 응?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얘 구조가 그냥 구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우선 문법 규칙이니까 this 점 name equal name 이렇게 써놓으세요. this 점 똑같이 KOR 여기 속성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네요. this 점 math 잉글리시가 먼저네. eng 또 this 점 math equal math
이거 4개, 매개 변수 4개 다 속성을 이런 구조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가 name property, 국어 점수 프로퍼티, 영어 점수 프로퍼티, 수학 점수 프로퍼티예요. 성질 처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속성들, 프로퍼티들, 예, 프로퍼티, 속성들. 그냥 이거 규칙입니다. 저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기능에 해당하는 메서드는 이렇게 써요. 아까 구조가 요거 있죠. this 점 우리가 펑션 지을 때 펑션 그 다음 함수명 이러는데 객체 안에서는 메서드는 this 점 메서드 equal 펑션 이렇게 합니다.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그럼 this 점 뭐 할 거냐면 합계 구할 거예요. 합계 합 이렇게 할까요? 이름을 함수 이름을 펑션 우선 매개 변수는 안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funcpion 자, 얘는 기능을 뭐 할 거냐면, 자, 합계는, 여기 속성들 중에서 뭐 하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계산합니다. 그렇죠? 합계는. 걔가 기능이죠? 지가 갖고 있는 해당 속성을 가지고 합계, 더하기 하는 게 기능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리턴을 받겠습니다. 리턴 하지 말고 그냥 출력할까? 리턴 받죠? 리턴 this 점 뭐 kor 더하기 this 점 eng 더하기 this 점 수학 함수 요게 합계죠? 합계 구하는 함수 간단하게 요 데이터를 3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계산하는 게 합계예요. 그 다음에 평균 this 점 average 평균 구하겠습니다. 평균은 뭐냐면 요거 다 더한 거 나누기 3 그렇죠? 요거 다 더한 거 나누기 3 요게 평균 그렇죠? 우선 요렇게 정의를 해놓고 액체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생성해 놓고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요거 있죠. 일반 함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 함수는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붙입니다. 그럼 얘는 함수인데 대문자로 시작 안 하는 그냥 그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냥 일반 함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대문자로 시작하면 얘는 객체를 생성하는 다른 생성자 함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문자 앞에 시작을 대문자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러면 이게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얘가 생성자 함수의 역할은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 우리가 공장에 가면 요즘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3D 프린트기. 3D 프린트기 생각하면 3D 프린트기 재료를 넣고 뭔가 설계하면은 넣으면 원하는 형태로 그 재료를 가지고 요즘 자동적으로 3D 프린트기로 생성이 돼요. 금방금방. 응? 그러면 얘는 3D 프린트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성자 함수의 틀은. 그럼 뭐가? 이름 다르고 국어, 성적 다르죠? 그걸 입력을 하고 넣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이 함수로 합계 구해주고 그 다음 평균 구해주고 그런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와 뭐가 기능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뭐 성적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이고 성적 처리에 필요한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죠.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적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와 성적과 관련돼 있는 뭐 기능들, 함수, 합계 구하고 평균 지금 누구? 지금 현재 이 스코어에 있는 이름, 그 다음 성적, 그거 가지고 다 계산하죠.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뚱맞게 연관성 없는 건 이렇게 안 만든다. 이 말.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데이터를 처리할 거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뭐 계산하고 합계 내고 평균 내고 그럼 끝이에요. 한 명, 사람 한 명은. 근데 뭘까? 데이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많은 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객체다 이 말. 그럼 얘는 이제 틀이란 말이야. 틀. 응? 공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찍어내려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재료가 뭐? 이 속성들이다 이 말이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응? 재료가 들어가면 알아서 합계도 계산해주고 평균도 계산해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럴 때에 그럼 얘가 이제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틀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은 new 객체, 생성자 함수명 이렇게 해서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제 정의는 이렇게 해놨고 생성자 함수 얘가 뭐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함수구나 정의를 해놨고 사용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ret 변수명 이걸 객체명 이걸 new 앞에 뭐 new라는 게 하나 붙어요. new 생성자 함수 그 다음 인수 함수 호출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저께까지는 함수 호출할 때 그냥 함수명 인수 이렇게 호출했는데 여기 앞에 얘는 new라는 게 붙었습니다. new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진짜 객체 자체를 하나씩 생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자, 이제 자, 학생 객체 첫 번째 학생 객체 생성. 그러면 ret std1 equal new 아까 생성자 함수가 cor 이렇게 돼 있죠. 인수는 손흥미 뭐 아무거나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이제 여러 명이 있어야 되니까 std2 co 또 이강이 이렇게 할까요? 이런 구조로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었죠. 실제 사용할 때는 자 이거 호출하는 게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우리 어저께 배웠던 함수랑 비슷하게 여기 함수의 각각 매개 변수에 맞는 인수 값으로 호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그래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생성한 얘를 객체라 부릅니다. 첫 번째 학생 객체, 두 번째 학생 객체. 이 형태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실행을 시켜보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냥 생성만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할까요? 손흥민의 국어 성적은 100점입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요거 데이터 있죠? 손흥민의 데이터. 네임, 국어, 영어, 수학. 이걸 아까 뭐라 했냐면 속성이라 했습니다. 프로퍼티. 첫 번째, 프로퍼티 접근. 속성의 접근은 이렇게 합니다. 객체 명점. 속성명. 이거 우리 어디서 비슷한 거 봤죠? 배열 명점 랭스. 그렇죠? 그건 뭐 랭스가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속성이라서 그래요. 가운데 가로는 없습니다. 얘는 메서드 아니고 속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큐멘트 write WRIT. 자, 이름 첫 번째 학생 이름은 객체 이름이 std1이네요. 그러면 std1 점 이름 뭐 name 이렇게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의 성적은 국어 점수. 국어 성적은 뭐 플러스 또 std1의 점 뭐 국어였으니까 KOR. 속성에 접근,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건 점, 객체명 점 속성, 객체명 점 속성, 객체명 점 속성. 이렇다 이 말이요. 우선 출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그렇죠. 손흥민의 국어 성적은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두 번째 이강인의 또 국어 성적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강인에는 객체명이 std2입니다. 그렇죠? std2.name std 이렇게 할 수가 있죠. std2.name std2.kor. 그럼 두 번째 객체 이강인의 국어 성적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의 국어 성적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접근하는 방법, 속성은 점을 붙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속성은 점을 붙여라. 그 다음에 자, 속성은 점 붙이면 되죠. 속성은. 그러면 우리 앞에 배열 있죠. 제가 배열을 생성할 때 실제로 배열을 우리는 이렇게 생성을 했죠. red ARY 원래 이렇게 생성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창적으로 일반 언어들이 배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배열 생성할 때. 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let ARY 우리는 이렇게 적었지만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는 내부적으로 뭐 이게 숨어있다 이 말이야. 얘는 생성 잠수가 미리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rray 하면 이 생성 함수는 배열 생성과 관련된 함수예요. 그럼 배열도 하나의 객체다 이 말. 배열 객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거랑 비슷하죠? 지금 요거 스코어, 뉴 스코어 한 거랑 객체 생성할 때 new array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똑같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면 뭐가 ARY.length는 해당 배열 요소의 개수를 알려주죠. 미리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자주 쓰이는 객체들은 자바스크립트가 배열은 어떤 언어든지 중요합니다. 배열을 안 쓰는 언어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new array 해서 갖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네 이미 생성해 놨어. 그럼 배열에 여기 보면 배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
arrays 요거 보면은 생성할 때에 생성한 방법이 있고 좀 메서드 볼까요? 저기 데이터 펑션 말고 저 밑에 레퍼런스 정리해 놓은 게 HTML, DOM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도큐먼트 있죠. 그 도큐먼트와 관련된 다 메서드 또는 속성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예 카테고리가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왜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따로 뺐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브라우저 관련된 거 있고 밑에 보면은 레퍼런스에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보면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가 맨 처음에 나오네요.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놨다 이말 자바스크립트가. 응? 그러면 여기서부터 맞죠? create new array, create new 뭐 새로운 배열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썼죠. 대괄호 열고 닫고. 근데 뭐 얘도 new array에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게 있다 이 말이 이렇게 꼭 같이 있습니다. 응? 때는 이렇게 생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밑에가 다 메서드예요. 메서드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join 하면 뭔가 연결하겠다 이 말인 거죠. join 얘네들로 이거 배열 있고 있으면 join 뭐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배열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줘요. 결과를 보면 여기에 join해서 뭔가 실행해 보면 저거 얘가 다 연결해서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연결해서 하면 출력해 준다 이 말이에요. join하면.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워낙 배열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객체 안에 이거 다 메서드예요. 가로 열고 닫기는 메서드입니다. 그게 이미 다 생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열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 속성 이건 메서드밖에 없네. 속성이 length가 안 보이네요. 얘는 배열과 관련된 다 메서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얘는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객체라 해서 사용자 정의 객체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내장 객체라 합니다. 이미 내장 객체가 종류가 무수히 많고 다양해요. 그걸로 어지간한 거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new array 할 때 array는 실제로 만든 코드가 이 안에 이렇게 펑션 array 해서 이런 게 있겠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해당 생성자 함수 그 다음에 필요한 메서드를 만들어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랬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이 해당 생성자 함수 가지고 있는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속성 말고 메서드를. 그러면 메서드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항상 메서드는 써봤으니까 메서드의 접근은 뭐가 객체명점 뭐 메서드명 해서 뭐가 가로 열고 닫고 만약에 인수값이 있으면 인수값 넣고 인수값 없으면 인수값 안 넣고. 자 지금 현재 합계 구하는 건 인수값이 없고 뭐가 지 속성들 자기 자신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이 this 있죠? this 키워드를 자기 자신이라 의미를 합니다. this는 this 셀프다 이 말이야. 지 자신 자기 자신 자 문법 규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는 이 생성자 함수에 쓰이는 이 매개 변수들 있죠. 이 매개 변수와 여기 this.name 어쩌고저쩌고 이게 달라도 됩니다. 달라도 돼요. 응? 달라도 된다고. 그런데 관례적으로 얘가 얘랑 매핑되고 얘가 얘랑 매핑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변수명이 같아요. 어쨌든 이 스코어 생성자 함수에 쓰는 이 매개 변수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 쓰이는 요것들 말이에요. 요걸 값을 받아서 자신의 속성 값인 name에 할당하고 core에 할당하고 ang, math에 할당한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를 보면은 this.kor, this.eng, this.math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자기 자신 객체의 name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을 학기를 구성한다. 만약에 매개 변수로 다른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개 변수로 저기 어디고
받았고 뭐 AAA를 받았다. 응? AAA를 받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return return 뭐 AAA 플러스 BBB 요거는 this가 안 붙어요. 네? this는 지가 가지고 있는 요거 얘기예요. 요거 그냥 this가 안 붙은 거 이거 매개변수로 받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this를 붙였대. this는 뭐 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해당 함수 method의 매개변수로 뭘 받을 거면 this를 빼야 돼요. 여기서 this.aaa 하면 this.aa가 없습니다.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this는 지가 가지고 있는 요걸 의미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거 매개변수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할 거냐면 홍길동에 한다. 학생의 합계를 구하는 걸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합계 출력. 그렇죠? 합계 출력. 뭐 할 거냐면 요렇게 손흥민의 합계 점수는 예를 들어 100점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걸 출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계 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어요. 국어, 영어, 수학도 하는 메서드 리턴 값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자 손흥민의 합계 성적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계 점수는 자 여기서 아까는 KOR은 프로퍼티 속성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합계 구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겁니다. 그럼 합계 구하는 메서드는 뭐가 객체 명점 메서드명 가로 열고 닫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std 1점 합계 점수는 근데 속성이 아니고 메서드 접근할 거예요. 합 가로 열고 닫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합 우선 그냥 바로 출력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뭐 손흥민의 국어 성적 이건 앞에 출력했던 거. 요거는 손흥민의 합계 점수는 260 해서 자동으로 합계를 구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이강인의 합계 성적 또 출력해 보세요. 이강인의 합계 성적. 그 다음 손흥민의 이제 평균 성적 또 이강인의 평균 성적 뭐만 바꾸면 될까요? 메서드만 쩍쩍쩍 바꾸면 되죠. 메서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메서드 만들어 놨습니다. 평균 구하는 메서드 여기 요거 AVG라는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메서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강인의 합계 성적 출력하고 손흥민의 평균, 이강인의 평균도 싹 다 나머지 메서드를 객체 이름을 바꿔가면서 한번 호출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객체를 반복하는 포인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반복문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포 구문이 이렇게 생겼죠. 포, 렛, 변수, 초기가, 그 다음 조건시, 증감시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증감을 뭐 이식 할 거라든지 중간에 연산이
추가될 때 이제 for 반복문을 많이 사용하고, 객체란지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자동으로 하나씩 반복해서 다 리턴해주면 간단하게 for in 구문 사용합니다. 그럼 for in이 이렇게 생겼어요. 랩 변수명 in 뒤에 오는 게 객체 때는 배열이에요. 그럼 얘를 써봅시다. 그러면 뭐 for 랩 그냥 카운트 변수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obj 객체니까 obj를 할까요? in std1 이렇게 해볼까요? 객체를 반복해서 객체의 요소를 반복해서 리턴해주는 부분이 for인이에요. 자, 그럼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냐면 obj를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는 obj 안에 들어있는 obj를 한번 출력해보고 객체의 std1 안에 들어있는 obj 이걸 출력해볼게요. 어떤 게 출력되는지. BR을 찍고 구분하기 위해서 BR 생김새가 이 뒤에 in 다음에 오는 건 배열 또는 객체가 되면 되고 요거는 카운터는 변수를 하나 아무거나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카운터 변수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각각의 키를 프로퍼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std1 객체에 가서 프로퍼티가 있으면 true 값을 리턴하고 없으면 false 값을 리턴해요. false가 되면 반복문이 종료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쓰임새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출력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해당 위에 저기 어디지 요거 있으니까 얘가 같이 출력돼요. 와, 이 std1이라는 객체의 속성 이름은 name이고 값은 손흥민, KOR 속성의 값은 100, ENG 속성의 값은 90, 그 다음 합계 구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평균 구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이걸 다 노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 다 노출시켜 주죠. 그거를 for인이란다. for 객체를 다 참조를 해가지고 다 하나씩 속성 그 다음 메서드를 다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for 구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 거다. 그럼 for 구문을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for문은 우리가 복잡하니까 초기가 조건식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연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내장되어 있는 기존 객체, 응? 윈도우, 기존 객체, 얘도 윈도우. 거기에 뭐가 있는지,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 안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보안상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 윈도우를 한번 출력해봤어요. 윈도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장 객체를 for 구문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윈도우가 있죠. 뭐가 셀프, 도큐멘트 속성, 네임 속성, 히스토리 어쩌고저쩌고 이거 뒤에 있는 거는 보안상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윈도우 속성 엄청 많네요. 속성도 있고 가로 열고 닫기 이거는 메서드, 스크린 레프트, 스크린 탑, 그 다음 on 어쩌고저쩌고 얘가 많다. 이 말 엄청나게 많은 메서드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메서드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윈도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스크린 X, inner width 이러면 뭔가 넓이죠? 화면 넓이, 자동으로 이 스크린 화면 넓이를 얘가 저장을 시켜준다. 이 말 윈도우가. 지꺼, 사용자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인 구문을 활용하면 해당 객체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도 뒤에 배열명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배열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내용이고 그러면 우선 또 한 개 더 만들어 볼까요? 이름을 다른 걸로 저장하고 또 다른 객체를 다른 형태의 객체를 생성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자, 이번에는 자동차. 자, 생성자 함수명은 파입니다. 파. 그 다음, 속성들, 뭐 할 거냐면, 모델명, 색상, 그 다음, 가격,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속도, 뭐, 이런 것들. 기능, 속성, 기능, 뭐, 메서드다, 이 말이죠. 메서드는, 달린다, 그냥 달린다, 이런, start, start, 그 다음, stop, 멈추다, 그 다음, spp, speed, speed, 뭐,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낸다, 뭐, 이런 거, 그냥 임의로 내가 만듭니다. 그러면, 싹 지우고, 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름이 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 다 대부분 예제가 카라고 돼 있어서. 자, 또 만들어 봅시다. 속성, 모델명, 모델. 이렇게 할까요? 색상, 컬러, 가격은 뭐로 하지? 가격이 뭐지? 응? 그냥 쉽게 합시다. 스피드. 이렇게 해서, 뭐, this.model 이꼴 모델 this.color 이꼴 color this.pay 이꼴 pay this.speed speed 이렇게 속성 지정해 놓고 그렇죠? 처음에 생성자 함수를 구성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틀을 마련해 놓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this.start start 펑션 얘는 그냥 출력만 하겠습니다. 출력할까요? 그래서 document 얘 자체를 그냥 출력문으로 할게요. document.write this.모델이 달립니다. 이렇게 출력만 되도록 간단해요. 확인차, 얘 메서드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스탑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리턴, 자, 해당 메서드의 기능에 따라서 리턴 있고 없고는 메서드 만들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출력하고 끝날 거예요. 그럼 리턴 필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합계랑 평균 구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평균 구할 때 합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합계를 리턴해줬어요. 합계 함수에서. 평균 구할 때 사용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합계 함수를 리턴해줬는데 결과를 지금은 그냥 저는 그냥 출력하고 알 거예요. 오케이. Yes. Thank you. 그 다음에 또 스탑도 마찬가지로 멈춥니다. 이러면 되겠죠. this.stop p 아니고 얘도 document.write 해서 그냥 멈춥니다.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춥니다. 자, 한 개 더. 스피드, 속도를 냅니다. 이제, this 점, 스피드. 이제 얘 좀 제가 다르게 앞에 거랑 다르게 구성할 겁니다. 펑션, 스피드가 속도가 있네. 속성 명과 메서드 명이 지금 똑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속도를 올리니까 스피드 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할 거냐면 얘는 기능을 인수를 받아서 인수값을 받아서 기존 속도 플러스 인수를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return turn 기존에 있는 지 자신의 속도 아까 스피드가 있었죠? 플러스 인수값으로 요 하나 받을 겁니다. 속도니까 숫자니까 우선 숫자 SP 값을 한 개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인수값으로 받은 거 더해서 다시 리턴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속도에다가 해당 메서드에 인수로 받은 걸 더해서 다시 리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 자신의 속성인 this.speed고 요거는 나중에 해당 메서드 호출할 때 인수값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지 거에 지 자신 해당 객체의 스피드, 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얘는 해당 메서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받는 값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이제 객체를 생성해 볼까요? 객체 생성. 자, 얘는 생성자 함수가 우선 매개 변수가 뭔지 생각 안 하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LT카 1번 첫 번째 카는 뉴카 모델명 벤치 컬러 빨강 가격은 숫자로 1000 이럴 거고 기존의 스피드는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뉴 카는 제네시스 컬러 노랑 가격 2000 그 다음 속도는 50 예를 들어 이렇게 설정해놨대 이 말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보고 우선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갑시다. 우선 별다른 오류가 없고 자 그렇게 생성 잠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벤츠가 이렇게 할까요? 빨간색 벤츠가 달립니다. 제가 스타트가 도큐멘트로 출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벤츠가 달립니다. 이거 한번 출력할 수 있도록 호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벤츠의 가격은 1000입니다. 이렇게 노출될 거고 세 번째는 제네시스가 뭐 할 거냐면 제네시스 속도가 2000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2050으로
올립니다. 이걸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얘를. 객체 생성한 거 이용해서 요 출력 궤도를 해볼까요? 첫 번째 벤츠는 첫 번째 카 1번 객체예요. 그렇죠? 자, 출력할 거니까 document.write를 써야 되겠네요. 그런데 벤츠가 달립니다는 보면 메서드가 있습니다. 모델명이 달립니다. 메서드가 스타트가 있네요. 스타트 메서드가 있죠. 노출되는 거. 그럼 그 애를 호출하면 되겠네요. 그럼 카 1번 카 1에 어떤 메서드냐면 아까 스타트라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요게 해당 모델명이 달립니다. 모델명이 달립니다. 그 메서드예요. 카 1번에 모델이 달립니다. 요거 스타트 메서드 있죠. 그러니까 바로 호출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면 벤츠가 달립니다. 그렇죠? 벤츠 달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벤츠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했네요. 그러면 그거는 메서드가 없고 속성들을 호출해야 되네요. 모델 속성, 그 다음 페이 속성. 이 두 개를 출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write 해서 벤츠의 가격 속성은 뭐냐면 카 1점 페이 그렇죠? 페이에 벤츠의 가격 우선 얘도 출력하고 카 1점 모델의 가격은 플러스 카 1점 페이 이렇게 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객체의 모델, 첫 번째 객체 뭐냐면 벤츠. 그죠? 벤츠의 가격은 뭐가? 페이는 요거죠. 이 가격 1,000원입니다. 그렇게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도 한번 해보면 벤츠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렇죠? 벤츠의 가격은 자, 세 번째가 이제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 세 번째 속도는 자, 속도는 지금 제네시스를 호출하네요. 제네시스는 카 2번이네요. 카 2번. 그렇죠? 카 2번. 카 2번에 속도를 올리는 메서드는 스피드업이라는 메서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스피드업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수값이 필요해요. 왜냐? 메서드를 보니까 여기 매개 변수가 있네요. 매개 변수? 그거는 지 자신의 속성인 스피드를 가지고 오고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쵸? 더해서 다시 리턴한다. 그럼 제네시스의 원래 속도는 2000. 50이네. sorry. 이 가격은 원래 속도는 50인데 거기에 또 숫자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0을 입력할까요? 그러면 결과는 50 더해서 15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해야 되겠네. document.write에 출력. 그죠? 그러면 제네시스에 카 2점 모델 제네시스의 속도를 요것만큼 올립니다. 요것으로 올립니다. 이게 아니고 요거. 기준 50에다가 100이니까 150이 되겠네요. 우선 결과만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볼게요. 벤츠의 속도를 그렇죠 150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서드를 자신의 속성으로 계산을 하는 메서드는 자신의 속성을 사용할 때는 앞에 this 점 이렇게 붙이는 거고 다른
매개 변수값, 외부로부터 매개 변수값을 받아서 처리할 때는 해당 변수명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this와 그냥 변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this는 객체 자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게 this예요. 그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구조가 이렇다. new를 이용해서 붙인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자가 만드는 객체는 잘 없고 책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어요. 자주 쓰이는 것들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용하는 거 내장 객체, 그걸 내장 객체로 부릅니다. 맨 처음에 배열은 무수히 많아요. 배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열은 array입니다. array. 배열 array. 그러면 배열을 생성할 때 우리가 앞에는 배가로 안에 배열 요소를 나열해서 생성했는데 그렇게 말고 이 array 생성자, array를 활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rray는 아까도 봤듯이 배열.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는데 보세요. 설명문 배열 객체를 constructor 생성하는 초기에서 생성하는 생성 잠수가 new array다 이 말이에요. new array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iterable 뭔가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배열의 용도는 단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죠. iterable 하면 반복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개를 나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terable이 꼭 필요해요. 응? 자, 그러면 배열이 어디 여기 값에 나열을 한다. 우리는 앞에는 배열을 어떻게 생성했냐면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 많으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자주 쓰이는 것들만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책에 있는 나머지 것들 여기에 책에 보면 주수히 많은데 많이 쓰는 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열과 관련된 array 객체 배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array 객체 얘는 이렇게 써요. 배열명 배열명 우리가 배열 생성은 원래는 이렇게 하죠. 대괄호 이렇게도 하고 또는 let 배열명 new array 여기 값 이런 걸 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배열은 일반적으로는 대괄호 열고 닫기 이걸 많이 써요. 대괄호 열고 닫기 직관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도 일반적으로 배열을 그렇게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래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거기에 첫 번째 array 자 여기 보면 생성자가 요렇게 하면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그냥 빈 배열 아무것도 없는 빈 배열이 생성된다 이 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없고 보통은 배열의 요소가 한 개면 이거 new array 했을 때 생성자 함수의 인수값이 한 개다. 그러면 배열에 들어갈 개수만 지정해 줍니다. 아니 값은 없어요. 응? 값은 없어요. 그럼 내가 5 이러면 5칸만 생성해 준다 이 말. 값은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뭐 할 거냐면 보통 이렇게 해놓고 값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가지고 배열에다가 똑똑똑똑 넣는다고. 그러면 칸은 그죠? 공간을 마련해야 되죠. 근데 값은 아직 안 저장돼 있어. 사용자한테 입력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을 해보면 될까요? alert 해서 ARY 일정 length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칸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length
걔는 속성, 배열의 length, property, 속성이다, 속성. 배열 요소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속성. 그러면 뭐가? 5개. 그렇죠? 값은 없지만, 뭐가? 들어있는 게 값은 없어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어쨌든 5칸, 메모리 공간에다 5칸 확보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length예요. 그 다음에, length란다. 요거, new array.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배열 요소를, 우선 배열을 생성해 놓고 합시다. 배열을. 왜 이거는 이렇게 말고, 그냥 원래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성하는 걸 그냥 봐봐요. 원래 하던 스타일. 수박. 근데 수박 사과 바나나. 이거 힘들고. 뭐하지? 요새 누가 잘하는가 모르겠다. 그 다음에 LG. 이게 선호도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삼성. 자, 이렇게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배열에 있던 어디 봅시다. 내장 객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만 할게요. 아까 조인이 있었네요. 조인. 어디 보니까 조인이 있더라고. 조인 봅시다. 배열 요소를 문자열로 합칩니다. 문자열로 합치는데 구분자를 지정해서 배열의 요소를 합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다시 있네.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푸시, 언푸시. 자주 쓰는 것들. 조인 한번 봅시다. 조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배열 요소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데, 자, 그냥 조인 이러면 뭐가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조인. 자, 그래서 이게 구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신비로 구분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조인. 이러면 배열명점. 이렇게 써야 돼요. 배열명점 조인입니다. 얘가 구분자. 구분자.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분자. 아까 조인 있었죠? 가봅시다. 조인. 여기 있네요. 자, 배열에다가 어떤 스트링을 연결해서 리턴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이 설명을 보면. 그래서 신텍스가 매개 변수가 뭐냐면 separator, 구분자예요. 구분자. 구분자. 그건 뭐냐면 옵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구분자. 기본 안 적으면 컴마가 구분자입니다. 리턴 값이 구분자로 구분해서 배열의 전체 요소를 리턴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array 일정 조인 구분자 안 쓰고 SOIN 이렇게 해볼까요? 써보면 됩니다. 결과값은 우리가 모르면 출력을 해보면 돼요. 라이트 해서 출력을 그냥 해볼게요. 뭐가 출력이 되는가? 자, 안 썼을 때, 구분자 안 썼을 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자를 안 썼을 때. 그러면 그냥 쉼표로 구분해서 배열 요소를 나열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거 말고 나는 별표로 구분해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싶어요. 별표 이러면 다 별표를 구분해서 나열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조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인. 그렇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만 하겠습니다.
배열 안에. 그럼 왜냐면 얘가 어떤 때 필요하냐면 원칙적으로는 배열명 있죠? 우리가 얘는 굳이 조인 안 써도 배열명만 쓰면 심표로 구분해서 쓰여집니다. 그죠? 배열명. 원래는, 원칙은. 응? 배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열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배열명이. 다른 언어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단순 자령 A의 hello는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된다 했어요. B는 만약에 1000 이러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배열은 생각해 볼까요? 배열은 ARY. 배열은 값이 여러 개입니다. 값이 여러 개라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값이 여러 개인 배열은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러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실제 배열명에 여기가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돼요. 기아 어디 다른 데 있어요. 롯데 삼성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배열은 값이 여러 개입니다. 그럼 여기가 주소가 여기 위에 주소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주소. 만약에 주소가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400번지 500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된다고. 그럼 실제 배열은 단순 자료 형태는 바로 변수의 값, 변수값 이렇지만 실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배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100번지 이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해당 배열 데이터의 시작 주소값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명은 데이터의 시작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는 값이.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배열명을 출력해보면 주소값이 출력이 돼요. 왜냐?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럼 시작 주소만 알려놓으면, 그죠? 시작 주소만 알려놓으면, 그 다음 배열의 값은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해서 그 주소를 하나씩 올라가 보면 됩니다. 응?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열명은 해당 배열 데이터의 시작 주소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배열명을 출력해보면 시작 주소가 있어요. 그러나 자바스크립트도 원래 원칙은 어디 주소값이 들어있을까? 이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 주소값, 메모리 주소가 들어있는데 개발자 편의상 해당 배열의 요소를 그냥 나열해 줍니다. 응? 나열해 줘요. 아까 우리가 객체 생성을 했었죠. 객체 생성. 다 지웠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document.write 객체를 출력해 보면 됩니다. 객체 속성 말고 그냥 객체 자체를 출력해 볼까요? 객체를 딱 출력했어요. 여기 아까 std1에서 std1.5가 아니고 이제 객체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얘를 객체 변수 자체를 객체 변수 자체를 출력해 보면 요 위에가 윈도우 시작하기 전에 요게 객체 변수를 출력한 결과예요. 오브젝트다 이 말이에요. 왜냐? 객체도 그렇죠. 왜? 저장되어 있는 게 단일한 값이 아니고 속성들도 저장됐고 메서드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출력해 줄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객체 자료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원래는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내용을 출력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그 언어들이 그죠? 객체의 주소라든지 다른 걸 출력을 해주는데 얘는 지가 알아서 배열 요소들을 나열해서 출력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만약에 배열 요소들은 내가 싹 다 출력할 거다. 그러면 아까 뭐 실제로는 조인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문 안 쓰고 그냥 배열 요소 나열할 거면 그 원래 조인의 역할이 배열에 노출이 안 되는데 노출되게 배열 요소를 모두 다 나열해 줄 거다 그러면 얘가 조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조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다 그렇게 됐지? 종류가 많으니까 조인 메서드 그 다음에 봅시다.
컨캐트네이트의 약자예요. 연결하기입니다. 연결하기. 두 개의 배열을 묶어서 하나로 합친다 이 얘기예요. 응? 컨캐트. 실제로는 이게 쓸 일 없고. 푸시와 언푸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푸시는 아까 배열 맨 끝에 요소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해봅시다. 푸시. 반대는 앞에 추가하는 거. 이렇게. 푸시. 한번 푸시를 해볼까요? 푸시. 그러면 배열 명점 푸시.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배열에 있습니다. 배열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푸시에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푸시에 매개 변수. 그러면 배열 끝에다가 요소를 추가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러면 있는데 푸시 ARY 1점 푸시 한다 이 말이 ARY 푸시. 뭘? 맨 마지막 요소로 뭘 추가할 거냐면 LG도 있고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두산 추가한다. 두산 이렇게 추가할 거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아까 확인은 뭘로? 조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근데 조인 쓴다고 했으니 ARY 1점 조인 해가지고 그냥 안에 뭐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걸로 출력을 해봅시다. 맨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한다면 매 배열의 맨 끝에다가 이제 푸시 말 그대로 푸시 밀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그렇죠? 기아, 롯데, 하나, LG, 삼성 다음에 두산 이렇게 온다면 그게 푸시다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갖다 붙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푸시고 언푸시가 있네요. 책에는 그거는 앞쪽에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언시프트가 배열의 앞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죠? 근데 보통은 푸시를 많이 씁니다. 배열에 반대 그럼 푸시하고 반대는 꺼내기는 팝입니다. 팝. 마지막에 있는 걸 알아서 자동적으로 꺼낸다. 삭제한다. 그 얘기예요. 맨 마지막을 그러면 자 푸시는 얘가 메서드 안에 실제로는 값이 있어요. 그럼 값을 추가하는 거고 배열 명점 반대는 팝이에요. 얘는 값이 없습니다. 뭐 배열 요소 마지막 삭제입니다. 그냥 마지막 거 삭제예요. 값을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위치에 있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그냥 삭제를 해줘요. 앞에 푸시는 어떤 값을 추가할 건지 그죠? 추가할 값이 있어야 되고 삭제는 그냥 끝에서부터 삭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빈 배열의 값이 뭔지를 지정을 안 했을 때 배열 요소의 개수만 지정해 준 다음에 뭐가? 값은 푸시해서 밀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뭐가? 사용자한테 내가 값을 입력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입력받아요. 그런데 배열에 저장시킬 거라. 그렇죠? 그러면 빈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 푸시해서 지정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쓰는 게 푸시. 반대로 삭제는 팝입니다. 그거는 얘가 근데 순서가 얘네들은 마지막에 무조건 붙고 마지막에서 삭제되죠. 그럼 선생님 저는 중간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게 이제 스플라이스란 메서드에서 얘가 인수값이 좀 복잡해요. 중간에 내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거다. 그러면 스플라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 인수값은 설명이 없네. 책에. 중간에 봐야 되는데 스플라이스 찾아봅시다. 어떤 형태인지 S
splice. add or remove array element. 배열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데 이제 내가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splice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요. splice. 자, array .splice. 첫 번째는 추가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 그 다음 추가할 거 개수, 그 다음 요소들로 나열해주면 됩니다. 볼까요? 인덱스. 위치 첫 번째 인덱스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요소의 인덱스다 이 말이에요. 위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왜냐? 이제는 중간에서 추가하거나 중간에 있는 걸 삭제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푸시팝은 무조건 마지막이니까 가운데 끼워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카운트는 개수 뭐가 리무브 할 개수 우선 처음에 추가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이템은 추가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이제 요걸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 위치 삭제는 개수 삭제 개수 여기는 추가할 요소들 추가 요소들을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기아 뒤에다가 두 선을 추가하고 싶어요. 기아 뒤에 그러면 뭐가 스플라이스 SP LICE 자 순서가 첫 번째가 인덱스네요. 어디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기아와 롯데 위치죠. 롯데 자리에 두 선을 추가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위치가 항상 인덱스는 0 그러면 0, 1 자리에 추가할 거다. 그래야죠? 그럼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삭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두고 삭제 안 하고 지금 추가해요. 그러면 뭘 추가할 거냐? 두산을 추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두산. 0, 1 롯데 자리에 두산 추가한다. 이 말입니다. 끼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기아, 두산, 롯데. 이렇게. 그렇죠? 중간에다가 끼워 넣는 게 스플라이스다. 이게. 그러면 삭제는 뭐가? 요거 자리에 몇 개 삭제할 것인가? 1, 1이라면 롯데가 삭제된다. 그 얘기예요. 롯데가. 삭제. 얘는 삭제입니다. 왜? 롯데가 삭제된다. 삭제돼도 된다. 요즘에는 하도 못해서 짜증나. 12연패가 뭐야? 12연패가. 에? 아니에요. 그러면 0, 1 자리에 삭제할 카운터 1개. 1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씨. 수업이 잘 안 될라네. 순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이제 위치를 지정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 그쵸? 그게, 책에는 메서드가 무수히 많지만 실제로 쓰는 건 크게 없습니다. 스플라이스 메서드. 배열이 많은데, 자주 쓰는 건 푸시팝, 스플라이스, 그 다음 한 번씩 조인하고, 나머지는 크게 안 써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필요할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필요합니다. 뭔가 주어진 값과 일치한 요소를 찾아서 찾는다. 따로 추가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까,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우선 한번 쉬고 갑시다.